네, 우리 그럼 기본 강의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오늘 새롭게 다 나눠 받으셨을 텐데요. 앞에 화면에도 보시게 되면 목차가 이렇게 5챕터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기본 이론이라고 지금 잡은 우리 책임보험에 관련된 법적 책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법으로 공부했던 적이 없으셨던 분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직전 한 3년 동안의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 기본 이론에 관련된 문제가 곳곳에서 녹아져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례 문제도 나오게 되면 올해 25년도 문제 자체는 보험회사의 책임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작년 걸 보면 피해자별로 보험회사의 책임을 또 물어봐요. 상품에 있어서의 책임, 피해자별로 결국은 타인성,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책임을 언급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례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상 책임과 약관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는 이 기본 이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사례적인 것도 좀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강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그런 법률적 이론으로 책임이 발생했다 가정하고 나서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배상금 산정은 먼저 제가 얘기했던 법률상 책임이던 계약상 보상 책임을 훑어놓고 거기서 맞다고 생각하면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손해배상금의 산정,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9가지 제가 패턴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의 핵심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보통약관에 나와 있는 그 이론, 책임보험에서도 이 보통약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문제 나왔던 게 이제 그 임의보험과 강제보험에 관련된 그 문제 나왔죠. 독립책임에 관련된 내용 나왔죠. 그런 것도 다 이제 보통약관에 다 속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훑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핵심 중에 핵심이 여기 약관별로 나와 있는 약관 설명을 제가 국문 영업배상 책임 제일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생산물, 전문직업, 개인 또 의무배상에 있어서의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배상이라서 CGL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우리하고 조금 구조가 좀 다른 것이지 내용에 약간 차이점만 여러분들 익숙해 가면 될 것 같고 근로자 제의도 마찬가지. 이 앞에 나와 있는 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근로자는 법적 근로기준법, 산재법, 선언법 거기 나와 있는 기준만 알면 돼요. 보상급여 기준 그것만 알면 되니까 어려움 없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험 제목은 이겁니다. 책임보험하고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입니다. 책임, 무슨 책임일까요? 여러분, 책임, 무슨 책임이에요? 자연스럽게 얘기해보세요. 무슨 책임이에요? 여기 지금 속해 있는 게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여기 이제 배상이 나오고 뒤에는 이제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배상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실 책임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잘못이 있을 때 상대방한테 물어주는 게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인데 재밌게도 우리가 배우는 책임보험은 내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이제 무과실 책임이라서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굳이 색깔별로 구분한 이유가 이 시험의 타이틀이 이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근로자는 뭡니까? 여러분 근로자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군인은 근로자입니까? 교사는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은 근로자입니까? 근로자는 할 때 쉽니까 걔네들? 생각이 안 나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교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법률 자체도 우리는 산재법에서 우리가 다치게 되면 직장인 내근 근로자든 아니면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이든 다 이 근로자로서 재해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 대부분이 보게 되면 책에 나오는 도시일용 보통임금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직업이 없는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부, 학생, 무직자, 그죠? 노인. 물론 노인은 이제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면 소득이 없는 걸로 산충이 되지만 근로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닌지 긴지. 근데다가 25년도에 시험을 보니까 재해보상 관련돼서 또 문제가 나왔어요.
중대재해가 나왔잖아요. 중대재해. 시험 안 보셔서 잘 모르실까요? 중대재해가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보통 약관이나 일반 약관이 아니라 특별 약관에서 면책 사유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계속 물어보는 그거잖아요. 지금 산재 사고 한 명이라도 사망 사고가 나면 한라인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래요.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대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재해에 있어서 상당히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처벌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근로자 재해 관련된 시험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 재해. 재해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까 생명보험 일하시는 분 재해라고 표현하죠.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은 무슨 사망보험금이야? 재해보상, 재해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근데 손보사는 재해사고라고 안 해요. 그냥 사고라고 그래요. 그냥 상해사고, 상해사망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명보험은 재해라고 구분해요. 마치 그런 거죠. 기독교로 봤을 때는 누가복음 하는데 카톨릭은 뭐 누크, 그렇죠? 맞습니까? 발음이 달라요. 마르크, 마가복음, 마르크, 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생겨난 제도권의 단어를 인용한 것뿐이지 단어는 다 달라요. 그래서 재해가 그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온 게 뭐죠? 출퇴근 재해가 나왔어요. 직장 다니면서 일반적인 사고로 나온 사고가 있겠지만 두 번째로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죠? 만약에 저같이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타자 치고 들어가요. 입력해요. 심사 입력을 해요. 그만 목하고 골격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산재로 기인 데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직원도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을 수년간 지나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처럼. 그래서 재해가 중요해요. 사고, 질병, 출퇴근. 그래서 이번에 25년도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 보상. 앞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얘기했잖아요. 보상은 뭘까요? 보상은 과실이 없어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원들 보게 되면 자동차는 보상 직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동차 보상 직원이라고 해서 과실이 없어서 보상 직원이라고 합니까? 근데 또 배상은 배상 직원이라고 그래요. 배상 책임을 다루는 사람은 배상 직원이라고 그래요. 보상 직원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지급 기준이 있어요. 자동차는 지급 기준이 있다는 거야. 위자료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이 200만 원에서 정해져 있다.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근로자 재해 보험이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따로 얘기해서 Employer Liability라고 해서 EL이라고 이제 뒤늦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용자 배상 책임.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은 이것을 구분에 따라서 배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이제 법적 책임인 책임보험이고 이게 끝나게 되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산정 금액을 제가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배상 조사를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유효한 보험 계약이 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하고 보험자는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서로 간에 의무가 있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라고 있잖아요. 쌍무계약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의무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자라고 할게요. 보험자는 이걸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 과정에서 계약상에 서로 간에 뭘 해야 되냐? 계약 전에는 고지 의무가 있고 직업 변경이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이륜차를 타거나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보험 사고라는 건 뭐죠? 외, 급, 우. 들어보셨나요? 외래성과 급격성과 우연성을 일치시켜야지 보험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가 접수가 되면 보험회사의 접수 창구에서 이것을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할 때는 홈피에서도 접수하는 회사가 있고요. 현장 직원이 할 수도 있고요. 우편 접수를 해서 접수 창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 직원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접수가 되면 그것을 두 번째로 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배당을 우리가 담당자가 받게 되면 최초 확인하는 것이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여러분들 사례 같은 경우 아니면 사고가 났다는 어떤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걸 먼저 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보험 들었을까? 정상적인 보험 계약이 있는가? 그걸 따져주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조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해로 인해서 장해보험금을 청구를 했어. 상해로 인해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어. 근데 그 사람 정상적으로 후유장애 담보가 있는지, 사망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담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계약조사입니다. 계약조사가 끝나게 되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사고조사를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 서베이라고 해서 조사를 맡기는 거예요. 조사가 끝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걸 결정을 하겠죠? 보험 보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제 면부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책임을 면하는지 아니면 부담하는지 하는 것을 면부책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됐어. 이때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득이나 과실이나 책임 여부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확인해서 면부책이 결정이 됐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된 손해배상금 산정입니다.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위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급 결정은 뭘 봐야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선생님. 다 보면. 지급 결정할 때는 계약 조사를 보는 거죠. 계약 조사에 뭐가 있겠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고 이 사람이 자기 부담금이 얼마고 또 혹시 공동 불법 행위로 해서 내 책임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의 문제하고 실무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부책이 돼서 이렇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났지만 면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책이 되면 그때 가서는 소송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소송은 원고 피고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보험회사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소송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금이 지급이 결정이 됐어요. 거기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상권에 대한 부분을 또 검토할 수 있어요. 구상권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누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책임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험회사에 접수됐던 내용들로 해서 어떤 업무 처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계약조사나 사고조사 내용을 우리 사례에서 지문을 보면서 풀이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금 산정을 해라.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계약조사나 이 사고조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제가 1단원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책을 한번 좀 볼까요? 이 내용 조금 중요한데 혹시 이해가 좀 더 가셨을까요? 계약조사, 사고조사까지 하고 면부책을 결정하면 우리가 손해배상 산정. 이게 사례 문제의 풀이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 계약조사나 사고조사에서 어떤 걸 검토해야 되는지를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게 이 기본 이론입니다.
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이제 가입은 하게 되면 임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게 되면 피보험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은 배상 책임은 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누가 이득을 받아요? 배상 책임은 피보험자, 피해자가 있어요. 내가 영업활동 중에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어요. 손님이 다쳤어요. 그럴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 잘못했죠. 그러면 과실이 있다 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피보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게 다 피해자나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 위주로 지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피보험자를 위해서 해석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각기 뭐 회사원이든 다른 공직을 하던 직업이 있겠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시험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보험회사의 심사 직원이고 특히 산보험할 때 그리고 보험회사의 배상 직원이고 보상 직원이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보험회사라면 보험회사를 직접 실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내가 보험회사의 입장이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로서의 보상,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는 과실이 얼마일까? 이 사람의 소득을 어떻게 적용할까? 책임이 있을까를 그걸 먼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보게 되면 배상 책임에 있어서 뭐 피해자, 물론 그렇습니다. 피해자 구제. 만약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피보험자가 구제, 그 사람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 그러면 경제 상황이 안 되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입이 안 됐어. 그럼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보보장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제도권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배상 책임은 그런 게 없어요. 쉽게 해서 배상 책임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미끄러져 다쳤어. 근데 그쪽에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쪽 주인하고 다퉈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험이 가입돼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직원 내지 뭐 조사하시는 분 나오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은 피보험자의 재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왜? 보험료를 내고 실질적인 피보험 이익을 받는 사람은 우리 고객, 피보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손해 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이제 피해자도 구제한다 해서 양방향의 어떤 기능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되 기본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또 보험금은 지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그런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자, 보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우연한 사고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내가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때 전가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전가. 우리가 어차피 단어 자체가 다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로 전용이 된 거기 때문에 책임 전가라고는 얘기 들었잖아요. 다 우리가 일상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이전하고 이게 출가 외인할 때 여자가 집을 나간 거예요. 여자가 집을 나갔으니까 어떻게 그 가족들은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험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제도 자체에 여러분들의 가장 개념을 봤을 때 피보험자의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 책임을 보험 제도로 인해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단어를 할 때 부담한다, 책임진다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거든요. 동일하게 쓰시는 거고 그런 단어들을 시험 문제에서 답안지에 표출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담한다, 책임진다, 보상한다. 다 똑같은 단어인데 가급적 공부를 하면서 한 단어에 집중해서 쓰지 말고 그게 문장력이고 그게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것은 답안지에 여러분들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나한테 점수 이만큼 줘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기본적인 틀에서 잡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한테 배상 책임을 기본적으로 한 단어로 한번 두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런 두 줄짜리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잘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맨날 배상 책임, 공무원의 배상 책임입니다. 두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한번 자유로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배상 책임이 뭡니까? 보험회사 기준으로, 보험회사 직원 입장에서 얘기해요. 배상 책임. 두 줄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몸에 자꾸 배야 됩니다. 배상 책임이 뭐야?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이 딱 나왔다 그러면 약관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보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자. 제가 좀 보상한다, 부담한다, 보자. 제가 보자 얘기했어요.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보장지역에서, 보장지역. 보장지역이 뭐예요? 내 구역이라는 얘기예요. 보장지역에서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책임을 지는 것을 배상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구성해서 어차피 이게 주관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단원을 연결해서 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얘기했을 뿐이지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고 입증 책임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걔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증명 책임, 입증 책임, 거증 책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냥 흩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단어의 키워드가 뭐가 있고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가는 거예요.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제3자한테 호의과실로 인해서 책임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한 정리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리라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는 것을 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 가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 가액 들어보셨어요? 가격이잖아요. 우리가 가액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상 중에 뭐가 있을까요? 보험 가액이라 따지는데 이건 보험의 가치 평가액이거든요. 보험 가액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액이 들어가는 일상 중에 들어갔던 단어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액. 응? 건물, 부동산 가액. 가장 일반적인 차량 가액이잖아요. 차 한 대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에요. 차량 가격이에요. 이 가액이라는 것은 생명보험에는 없어요. 사람을 가액이라고 얘기하는 않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가액을 중요해요. 근데 가액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가입 금액입니다. 여러분도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얘가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는지 보는 거예요. 요즘 자기 신체 사고가 7억까지도 나왔다는데 자상이. 저도 이제 5억짜리 가입을 했지만 그 가치가 다 다른 거예요. 자동차 상위 아시죠? 자동차 상위 7억짜리도 있대요. 물론 이제 실손보상이고 소득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거지만 내가 과실이 100% 있다 하더라도 과실 없이 정리하는 게 자동차 상해보험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배상 책임에서도 무과실 책임 또 무과실 적용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인데 과실이 없이 적용하는 그런 보험들이 있어요. 아무리 당신들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을 적용 안 해. 그냥 100% 다 적용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례를 볼 때 보험 가입사, 아까 계약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계약에서 읽어내야 될 게 가입 금액하고 자기부담금입니다. 제가 올해도 자기부담금 되게 강조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부담금 내가 3줄, 4줄짜리 써봐라 했는데 자기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마찬가지 배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자동차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게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저희 오전에 저하고 같이 하고 오후에 또 자동차를 할 텐데 아마 반복되는 얘기, 앞에서 이티초가 이런 얘기 했는데 또 뒤에 자동차 선생님도 이 얘기 안에 아마 그런 연관성이 되게 좋을 거예요. 효과적일 거예요. 또 신호선 선생님이나 저나 또 자동차를 한 20년 이상씩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조금 빠르게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가액을 생각하겠다면 여러분 보험 가입 금액,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보고 판단한다. 그걸 여러분들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나오는 팔리는 보험에 보험 가입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가입금이 이렇게 나오는 게 항상 달라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는 뭐 3억, 2억씩 판다 하더라도 이건 뭐 5천만 원, 1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에 나오는 스토리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를 읽혀나가야 돼요. 다만 지금 얘기했듯이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걸 먼저 읽어놓고 사례를 풀이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손해배상 쪽에, 손해보험 쪽에만 있고 생명보험에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의 가치, 재물의 가치 이런 내용들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요거 좀 지울게요. 얘네가 이게 물기가 있네. 그래서 여기서 법에 대해서 좀 전공하시거나 좀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많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뭐 법률상 배상 책임의 종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 대전제 750조. 요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하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750조. 요거는 고의과실로 인해서 그죠? 위법행위라고 표현하는데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뭐 가한다, 끼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24년도에 이 일반 불법행위 책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냥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 750조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했다 사례에서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과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750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배상, 책임, 근로자, 재해, 사고, 뭐 보상, 보장, 보험 이렇게 해서 제가 구분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과목은 구분할 줄 알아요. 제가 이제 영어로는 슬라이스라고 표현하고 한국말로는 그냥 쪼개기라고 그러거든요. 쪼개서 공부해야 됩니다. 단어 하나를 쪼개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과실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요. 형사적인 것은 당연히 고의로 사람을 찔렀나 과실을 찍었나에 해서 형벌이 크게 차이 나잖아요. 민법에서는 고의과실을 그냥 같이 보고 있어요. 다만 고의는 어떻게? 약관에서 면책을 하는 거예요. 약관에서. 고의 면책은. 당연 면책을 표현해서 약관에서 면책을 하는 거고 우리 법률 쪽에서는 고의과실을 그냥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또 위법행위라고 나와요. 여기 키워드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법률적 우리 판단할 때 과실이 있느냐? 책임져야지. 그럼 그 행위가 위법하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위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아주 악랄한 아니면 법 제도권에서 정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도덕적으로나 뭐 미풍양속에 비춰봤을 때 이건 잘못됐어. 그 정도 수준이라도 위법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라든가 문제를 볼 때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음 나오는 키워드는 타인입니다. 타인이 계속 나와요. 자동차 아니면 배상에서 나오는 게 타인이에요. 타인. 사장님하고 근로자는 서로 어떤 관계예요? 타인이에요. 근로자는 사장님이 봤을 때 근로자는 타인이에요. 가족이에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단어일까요? 남이에요. 회사 있을 때 그냥
물론 사용자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오더 받아서 일하는 건 맞는데 남이에요. 법적에서는 남이에요. 배우자는 남입니까? 배우자 남이에요? 왜 이렇게 어색해 하시죠? 자연스럽게. 배우자 남입니까? 배우자 오셨는데 배우자 남이에요? 배우자 남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험 제도에 따라서, 약관에 따라서 배우자를 타인으로 보냐, 제3자로 보냐, 아니면 면책상으로 보냐. 즉, 타인을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는? 타인이에요? 타인이에요? 어디까지 타인이에요? 개인배상2에서 같이 부인하고 자동차 운행하다가 남편이 과실련해서 사고가 났어. 배우자 다쳤어. 대인2로 보상해 줍니까? 그럼 타인 아니네. 원만해져요? 그럼 타인이네. 자배법은 그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배우자도 남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일단 남으로 보되, 약관상에서 피보험자의 직계 존속이라든가, 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면책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면책하는 것이지, 배우자는 남입니다. 법률적으로. 여기서는 약간 좀 섞어서 얘기하면, 우리 상속권 관련됐을 때, 저 배우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이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억대 자산가였어요. 아들 둘을 남겨놓고 배우자는 일주일 전에 이혼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사망했어요. 그럼 부인한테 100억 원 중에서 얼마를 줘야 될까요? 배우자 참고로 얘기하면 1.5 지분이 있잖아요. 배우자, 자녀 1, 자녀 2, 111이 있었어요. 그러면 통상은 실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해서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배우자 일주일 전에 진짜 잘 지내다가 어떻게 급하게 또 판사님이 다 결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빨리 그냥 이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일주일 후에 여기 남편이 본인이 사망했어요. 100억 원의 재산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갑니까? 자녀한테 가요? 배우자 안 줘요? 예? 안 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또 여기 사실혼 배우자가 생겼네. 조금 좀 어거지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났다 시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생겼어요. 100억. 근데 이 사람하고 이혼을 했어요. 제가 이 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타인. 이 100억은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자녀? 얘를 더 이뻐했어요. 이 아들은 진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뻐했는데 딸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안 했어. 그래서 미워했어.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얘를 더 주고 싶었는데 뭐 유서라든가 뭐 어떤 내용이 없이 그냥 사망해버렸어. 100억 원. 누구한테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주겠어요?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 제가 알고 이제 공부를 시킬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배우자는 이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 권한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보는 건 있어요. 근데 여기 법적인 상속 권한은 또 별개예요. 법으로만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게 하나 있어요. 계자녀 있죠. 계자녀. 하나만 좀 얘기해요. 계자녀라고 들어보셨어요? 계자녀 들어보셨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사람도 재혼이야. 이 사람도 재혼이야. 그래서 A라는 아들이 A 땡땡이 있었고 B라는 사람이 얘도 뭐 C 땡땡이 있었겠죠. 그래서 걔 자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녀가 있었어요.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타인에 대한 설명이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예요. 재혼 부부는 뭐예요? 법률상 배우자예요. 내가 2번 결혼해서 3번 쓰면 해도 국가에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배우자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가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자녀하고 계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계자녀를 여기다가 A의 자녀로 등재했어요. 통상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계자녀를 등재를 했어요. 이 계자녀는 어떻게 상속 권한이 있을까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배우자 1.5, 1 있을 때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7천만 원, 이 사람 전 재산이 7천만 원이다 칩시다. 그럼 얘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D로 할게요. 예, D, 얘는 C.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7,000원 남아요. 너무 단위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혼란 중인 것 같은데 좋아. 내가 저 7억 원. 7억 원 남겼어. 좋아. 7,000원은 뭐 약하다 이거죠. 7억 원이었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재혼한 부부에 있어서 계좌녀가 있었어.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재혼 과정에 있어서 계좌녀를 내 호적에 입적을 했어. 그래서 자녀를 띄워보면요. 성이 다른 애들이 자기 자녀로 나와요. 이명길의 자녀, 이땡땡, 김땡땡이 같이 들어와요. 계좌녀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얘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물어주려고 하면 그런 걸 따져줘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따졌는데 실무적인 거, 이런 거. 계좌녀도 마찬가지 3억, 2억, 2억. 오케이? 근데 계좌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 호적에는 난 안 올려. 했을 때는 얘는 남, 타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좌녀가 들어왔어. 근데 내 자녀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직속입니까? 직속자녀. 직계 존진비속이라 표현하잖아. 그건 또 법률적인 또 다툼이 좀 필요해요. 이해하시겠어요? 타인으로 인정할 확률이 커요.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지금 불이 났어. 근데 내가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돼 있어. 계좌녀가 사망했어. 이건 또 대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타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내가 보상을 물어줘야 되는, 아까 얘기했던 면부책을 가르는데 내가 물어줘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르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손해를 가했어. 근데 그 사람 데미지가 생겨서, 손해는 영어로 데미지라고 표현하는데 데미지를 가했어.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어. 우리가 손해가 얘기하는 것은 금전적인 평가 손해입니다. 그죠? 뭐 위자료, 휴업손해, 장애보험금, 사망보험금, 뭐 장례비, 향후치료비, 뭐 보장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비용이 발생이 되면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이후에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불법행위 요 내용이 우리 이 배상 책임에 제가 보기에는 30%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났어. 그 조금만 과실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장지역의 보장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뭐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보상직원이라고 그랬죠. 법률상 배상 책임이 중합니까? 약관상 보상 책임이 중합니까? 우리 일은 보험 상품을 팔았어요. 지금 이제 우리 같이 법률상 보상 책임을 논하고 있고 법률상 보상 책임에서 이런 이유로 해서 책임이 발생한다 했는데 약관상에는 보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에는 사실 면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인보험 약관에 보게 되면 보통 약관이든 특별 약관에 보게 되면 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에서 법률상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약관에서 보니까 이런 배우자나 자녀는 보상하지 않아. 그게 약관상 배상 책임, 보상 책임이거든. 약관은 보상 책임이에요. 그러면 1단계, 2단계에서 어떤 걸 따라야 돼, 우리가? 그 얘기하세요. 약관에 따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상 직원이고 심사 직원이에요.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네. 조금 뻔뻔해지면 여러분들 나가서 요즘 어디 다녀 그러면 보험업 관련 종사자야. 이렇게 아예 그냥 심어놓고서 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마인드가 그쪽으로 돼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일반 불법행위라고 해서 이건 그냥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가 발생하면 범사 책임을 부담한다. 제가 얘기했죠. 보상한다, 부담한다, 책임진다. 이것을 끄트머리의 단어로 활용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처음 단어가 안 써지고 말머리가 안 써질 거예요. 처음은 아까 얘기했던 보자 많이 쓰세요. 만약에 글자 쓰시기가 어렵고 생각이 안 나면 아니면 지문에 나오는 피보험자 이름을 쓰던지 해서
책임을 진다는 사고가 발생.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피보험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보장 지역이 식당이니까 그 다음에 보험 기간, 계약 기간 중에 보험 사고, 어떤 고객이 다치는 어떤 사고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상대방 고객은 제3자에 해당되니까 손해를 부담한다. 그게 딱 머릿속에 붙어서 정리 두 줄을 하는 걸 습관을 먼저 들어야 돼.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게 1번 문제로 나오니까. 1-1번이 보험회사의 책임, 피해자의 책임을 논하셔야 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 모의고사 가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지금부터 알고 그 단어를 두 줄씩 정리하고 한 칸 띄고 책임 논하는 거. 그게 좀 습관화 좀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첫 강의 시간에 지금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특수불법행위, 지금 755조부터 60조에 해당하는 것을 특수불법행위라고, 이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만든 거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왜 일반 불법이면 두 번째는 이반 불법행위라고 그러지 왜 특수불법행위라고 그랬어? 이건 법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앞으로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 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755, 6, 7, 8, 9, 10 해가지고 감사, 도공, 동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방법도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자, 사용자, 도급인, 공작물, 동물 점유자, 공동불법행위에서 요 관련된 게 특수불법행위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올해 시험 뭐가 나왔어요? 올해 시험 758조. 제가 작년에 이거 얘기하면서 뭘 강조했어요? 나온다 했죠. 1등 소라님이 나온다 했죠. 그냥 얘기를 하면요. 나머지는 다 사람과 관련돼요. 공작물 사람입니까? 이거는 물건이에요. 동물은 사람입니까? 이거는 점유자니까 사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동불법행위는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물건이에요. 우리 시험은요. 특별한 거, 특징적인 걸 문제를 삼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재3법에서 특수건물, 다중이, 재난보험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그 과실 반영을 안 해요.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화법법에서 정해놓은 법령에 따라서 지급균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이게 한번 나왔어요. 작년에 사실 이거 아니면 이거 감독자. 왜냐면 현장에서 제일 많이 그 사고가 나요. 감독자.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공작물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두세 줄 정도의 여러분들이 정의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됐다 그러면 금방 쓰는데 막상 그게 아니라 눈으로만 넘기고 그런 훈련이 안 되면 알고 있어도 못 쓰는 게 우리 시험이거든요. 절대 우리 시험은요. 어려운 시험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를 누가 틀리지 않게 쓰느냐.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 그 시험이에요. 붙이기 위한 시험이 맞아요. 누군가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보면 다 본 거야. 시험 보면 다 본 거고 아는 문제인데 내가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부량이 짧더라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공부했다 하더라도 공부 시간이 좀 짧아도 그 시간에 집중만 하면 이거 합격 충분히 해요. 답안 작성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도 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그 정리 포인트만 좀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제 경험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공부 생각은 막 스트레스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유효하게만 하세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어차피 10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장기 레이스거든요. 네, 사업도 있고 뭐 학업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다 거기 올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합격은 해요. 방향성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의 민법상 책임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이 불법행위, 일반 불법행위와 이제 특수불법행위를 얘기할 때 책임을 얘기할 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요거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다 보면 계약을 많이 체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올 때 계약하고 오셨어요? 하나씩? 무슨 계약했어요? 버스. 그렇죠. 운송 계약한 거예요. 계약서 있다고 해서 계약이 아니에요. 그죠? 운송 계약 체결한 거예요. 오늘 전날 밤 호텔 주무신 분들 뭐 했어요? 숙박업소 계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운동하고 오신 분 계시죠? 체육시설 이용 계약하신 거예요. 다 계약서가 명시적으로 안 했다고 해도 묵시로 다 된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헬스장 가니까 계약서에 무슨 조건이 엄청 많더만요. 보지도 않았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았지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계약 관계잖아요.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채무상의 이행 관계가 없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민법 390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계약이 있고 없고를 구분한다. 우리의 사고는 배상 책임을 운운할 때 사고가 계약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계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문화된 계약서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한 운송계약, 지하철도 마찬가지 운송계약, 만약에 KTX 오늘 타고 왔지만 지연되면 손해배상 받잖아요. 지연됐다고, 연착했다고 돈 일부 돌려주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상에 실질적인 과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떠올릴 게 이 채무불이행. 뒤에서 제가 조금 정리한 것을 일반 불법행위랑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 계약 외. 계약 외는 뭡니까? 제3자와의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과실과 무과실로 구분한다고 봐요. 그래서 과실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사고 처리하면 되겠지만 무과실에 대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우리 계약에서. 그것을 다른 얘기로 위험책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를 책임진다, 부담한다, 보상한다를 제가 강조를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없다 그러면 책임, 보상, 부담 이걸 계속 되뇌으면서 단어를 연상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위험책임. 여기서 판단할 위험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특수불법행위에서 딱 봤을 때 이게 참고로 공작물입니다. 이거는 감독자, 사용자, 도급인, 동물, 공동불법. 여기서 위험한 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네? 공작물이에요. 이게 이제 이쪽에 계약 외.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다니고 체육시설 같은 데 아니면 우리 여기 보도블록 같은 데 가다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 보도블록 삐져나와가지고 그걸 걸려가지고 발목 부러지거나 수술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거 우리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어디에 청구해요? 구청에 다 청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배당 책임 다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잖아요. 그로 인한 내가 상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공작물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일상이 다 공작물이에요.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면에 붙어 있는 것은 다 공작물입니다. 땅에 붙어 있는 것은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나가는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땅에 붙어 있는 것은 다 공작물에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 이런 것들이 만약에 떨어지다 다쳤거나 아니면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이거 다 공작물입니다. 붙어 있는 것은 다 공작물에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약 외에는 과실과 무과실로 인해서 위험 책임으로 구분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서 앞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